안녕하세요. 김민정의 뉴스 브리핑 김민정입니다. 이 민선 8기가 시작됨에 따라 미래 50년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구 굴기의 원년을 맞아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민선 8기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권호환 도시주택국장님과 함께 2023년 도시주택국의 주요 시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대구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구시 도시주택국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저희 국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의 공간 전체를 계획하고 또 개발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7개 과에서는 우리 대구시 공간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 계획을 구상하고 또 만들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3일이죠.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7월이면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재정비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구시가 서울시의 2.5배가 되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도시로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에 따른 대구의 향후 도시계획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의 면적은 883.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군위군이 편입되면 전체 면적이 1499제곱킬로미터, 약 150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면적의 약 3분의 2가량이 더 넓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부터 2040 대구 플랜을 수립을 해서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발전되어져야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구시의 다양한 계획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경상북도의 제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그런 제도를 그렇게 바로바로 수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의 건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가 조금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올 연말까지 바로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2040 대구 플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올 연말에 어느 정도 좀 정사진이 나오고 향후 2년간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970년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 만촌동 일원의 약 7.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지역을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이름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당 지역 주변의 고층 아파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올해 시행 예정인 노후주거지 통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그것은 무엇인가요? 1970년대에 우리가 대구에서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공간에 그때 당시 이 선진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을 개발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수성못 일대 그 맞은편 그런 지역에 약 2제곱킬로미터의 그런 영역하고, 그다음에 범어동 일대에 약 2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앞산 일대에 약 2제곱킬로미터로 해서 약 6제곱킬로미터로 해서 197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그 공간을 그렇게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개발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간 그곳의 개발을 많이 억제했던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5월 달인가요? 작년 5월 달에 그간 2년간의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작년 5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다 바꾸었습니다. 다 바꾸는 그 1단계 사업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동대구 벤처밸리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범호 내거리역 공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2001년도에 벤처 계열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에 보면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역센터라든지 뭐 디자인 센터라든지 등등의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우리가 벤처 산업을 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 벤처밸리 내에 동부 소방서와 또 법원, 검찰청이 있는데 이전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간이 거의 빽빽히 차 있는데 지금 현재 동대구 소방서와 그러니까 법원, 검찰청이 이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그러니까 동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서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건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연호 쪽으로 2029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남는 후적지 장소에는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동부 소방서 후적지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동대구역에서 바로 내리면 바로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제일 관문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비행 고도구역으로 있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 역 맞은편의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개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K2가 이전을 하고 그러니까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니까 건물을 최대한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이 되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거나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한 그런 공간 아니면은 창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K2가 하고 이전을 하고 있는다면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때 높은 건물, 아이디얼한 건물들을 지어서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뒤쪽에 야식골목이라고 약 20만 제곱미터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어 내거리 그 일대에 주상복합으로 다 높은 건물들이 서 있는데 그 공간이 약간 조금의 쉼의 공간, 좀 여유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연출되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와는 다른 동대구 벤처밸리의 새로운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 도시들이 청년층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지방 도시들에서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한 방안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어떨까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난 2019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베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구시에서 유출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개가 직장이고 두 번째는 주거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 3위 정도의 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를 대표하는 젊은 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단순히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간을 방문을 했을 때 청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혹시 대구시가 마련한 콘텐츠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현재 동성로 중구 일대에 보면 동성로를 비롯해서 종로라든지 그다음에 클럽골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요 앞에 교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핫한 공간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또 연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리에 중간중간에 포켓공원처럼 사람들이 콘서트를 한다거나 요즘에 거리 스트릿 댄스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간 한 10군데 정도를 저희가 그러니까 공간을 연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을 매입한다거나 그러니까 빈 상점이라든지 아니 빈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빈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매입을 해서
각각의 공간을 특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걸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거기에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 이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공간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우리 대구만이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다양한 공간이 그러니까 제공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표적인 청년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 규제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린벨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 면적 883.5제곱킬로미터 중에 약 45%인 400제곱킬로미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관련된 정책들을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서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발표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권한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당초에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해서 해제 총량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15제곱킬로미터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국가 주요 정책 사업,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시행령 개정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선안이 시행됐을 경우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제곱미터로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구시를 비롯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개선안인데요. 하지만 이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이 해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안 중에 한 개인데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 등급이 있습니다. 환경 등급이 낮은 등급에서는 해제가 가능하고 환경 등급이 높은 등급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지금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항 이전이라든지 이전 후적지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후적지를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사업에 포함되어서 우리의 지역에 할당되어져 있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그런 사업으로 포함되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에 대한 대구시의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라고 해서 1, 2, 3단계로 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대구시에서 주거 걱정이 많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러니까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청년 여성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향후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단계인 전세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 되고요. 최대한 1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5%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억 5천의 전세의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런 분들에게 최대 연 5%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처음 그러니까 집을 구하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를 떼이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 근래에 깡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허그나 HF에
전세 보증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전세 보증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약 4,000세대를 우리가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70세대를 공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그러니까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가구들을 그러니까 빌트인 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 공간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공유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그런 청년 행복주택을 그러니까 2025년까지 4,000세대를 그러니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12월 1일이죠. 서대구 역세권 개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개선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서대구 지역이 70년대, 80년대 우리 시 전체를 이끌었던 그런 공간이죠. 염색산업단지부터 해서 그렇게 그런 공간인데 최근에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9년에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약 66만 제곱미터에 걸친 공간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도면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도면입니다. 이 서대구 역세권 이 일대 전체 66만 제곱미터의 범위에 있어서 민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완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만 제곱미터 중에 첫 번째 1단계로 해서 남쪽 북쪽의 환승센터를 32,000 제곱미터의 규모로 그렇게 환승센터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전 부지가 5만 제곱미터의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도 그러니까 한전의 자재창고 부지인데 이 자재창고 부지를 다른 데에 옮기고 이 부지를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개발이 촉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기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성 하수 처리장 부지 약 20만 제곱미터의 부지인데요.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부 하수 처리장 부지 11만 제곱미터로 다 지하화를 한 이후에 이 지역을 그렇게 개발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인데요. 선행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까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 지하화 사업은 28년에 완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변 지역과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시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서대구역에 지금 현재 6개의 그러니까 철도가 그렇게 정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KTX, SRT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암철도라든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선이라든지 공항철도라든지 그러니까 광주까지 연결되어진 철도까지 거기가 서대구역에서 그렇게 정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광역적인 그런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지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 대구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공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때까지 대구시의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일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진골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들이 연출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되어진 공간은 거의 70곳 이상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보여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도시재생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방향은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중심이 되어서 조금 낙후화된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주로 찾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추어서 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편리성,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주 공간들을 연출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시 이미지 개선과 활력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야간 경관이 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야간 경관 조성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창교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는 팔거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관문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야간 조명을 통해 가지고 낮도 아름답고 밤도 아름다운 그런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항공사진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해서 매년 우리 대구 일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그걸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송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항공사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지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같아서는 직접 우리 시에 찾아오셔가지고 그거를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해주고 그런 좀 불편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그렇게 출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공사진이 바로 출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 운영되었을 때 또 얼마나 더 많은 편의성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엄청 됩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께 당부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우리 대구시 이 공간은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빌려 쓰는 그런 공간이고 또 우리 후생들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내 뜰의 정원을 가꾼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구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고 지금 현재에서도 월드클래스 대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 도시주택국에서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도시의 미래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권우환 도시주택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